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지금 이 논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어떤 맥락에서 하냐면 그냥 아주 순수히 확률적인 관점에서 이게 풀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설명하는 거고, 뭐 이게 사실 이제 꼭 그런 관점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떤 확률적으로 동기와 모티베이션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논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트로덕션까지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 큰 그림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로그 px 뭐 이제 인덱스가 붙어야 되는데 인덱스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논문 기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세타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한 모델은 데이터가 이렇게 관찰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생성됐냐면 이 분포에 따라서 생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Z는 여기서 생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Z가 생성되고 그거로 해서 X가 생성돼서 관찰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질문은 세타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한 줄 딱 써버리면 세타는 이렇게 되겠죠. 키 퀘스천이 이건 거죠. 샘플이 연계 있었다고 치면 로그 p 세타 x y. 이 문제를 풀면 자, 다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못 풀겠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주 간단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못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식을 좀 바꿔 쓰는 거죠. 어떻게 바꿔 쓰냐면 지난 비디오 보시면 됩니다. 유도 과정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지난 비디오에 있습니다. 얘를 다시 썼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만으로도 풀기 어려운데 왜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느냐? 여기서 파이죠. 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옵티미제이션 할 때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원래 걸 못 풀어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푸는 경우가 꽤 있죠. 자, 이렇게 식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죠. 자, 요 1번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앞부분이 이제 엘보, L이라고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조금 다시 쓰면 저 뒤에 KL 다이버지 분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3번 수식하고 똑같아지나요? 3번 그러니까 L 부분이 저기 여기까지, L 부분이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이 3번 수식하고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이 뒤에 있는 부분이 expectation 기호가 있지만 요 부분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부분은 KL 다이버전시에 마이너스 붙은 거. 자,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러니까 지금 얘를 최대로 하는 세타를 찾고 싶은데 그게 너무 가망이 없기 때문에 얘를 엘보를 최대로 하는 세타와 파이를 찾겠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수식. 요 애를 최대로 하는 세타와 파이를 찾겠다. 그렇게 한 단계 좀 목표를 낮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찾겠다. 그래서 이걸 찾겠다로 바뀐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자, 한번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세타를 알고 싶어요. 자, 세타를 찾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모델을 만들었죠. 어떤 모델이에요? 레이턴트가 있고 이거로부터 Z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고 이거로부터 샘플들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파라미터 꼴은 정해놨으니까 세타를 알게 되면 이 모델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타를 알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세타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얘를 알 수 있죠. 얘가 뭐죠? 포스테리아죠. 포스테리아 인퍼런스인 거죠. 레이턴트 베리어블 G에 대한 포스테리아 인퍼런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알고 싶다. 첫 번째 질문.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뭘 구하고 싶냐? 1번 세타를 알고 싶다. 두 번째 포스테리어를 계산하고 싶다. 또 뭐가 있냐 하면 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니까 x를 넣으면 저 값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3번은 어떤 거냐 하면요. 어떤 제가 이제 이거에 디스트리뷰션, 마지막 디스트리뷰션 얻었을 때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관찰됐을 때 넣어 부어서 계산을 해보면 숫자 너무 작으면 거기서 안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저 마지날 디스트리뷰션을 구했는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넣었더니 숫자가 너무 작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 걸 찾아낸다든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지금 이 논문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위에. 자, 마지널 라이클리후드 얘가 인트랙터블하다. 그게 이제 X를 넣었을 때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힘들 뿐더러 미분도 안 된다. 뭐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미분식을 쓰기 힘들다. 혹은 계산량이 너무 많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쓰기가 힘든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랑 얘는 할만합니다. 근데 이제 저걸 계산하려면 두 개를 곱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그것도 식 나오죠. 적분해서 곱하는 게 이제 곱해서 적분하는 게 인트랙터블 하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다음 거기에다가 포스테리어 얘도 인터랙터블 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샘플링 베이스드 솔루션 느리죠. 뭐 이론적으로는 항상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 프로블럼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한 줄 한 줄 보면서 하겠지만, 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어프락시메이트하게, 이피션트하게, 어프락시메이트하게, 이피션트하게, 어프락시메이트. 1번, 2번, 3번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논문의 큰 목적입니다. 사실 이 논문뿐만 아니라 많은 방법들의 목적인 거죠. 어떤 확률 모델이 있고 데이터를 좀 관찰했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파라미터 알고 싶다. 그리고 파라미터 알았으니까 인퍼런스를 하고 싶다. 인퍼런스라는 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클리후드, 새로운 데이터 왔을 때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고 싶다. 이거를 이피션트하게 현실적으로 할 방법이 뭐냐? 이게 질문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세 가지인 거고, 지금 풀려는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였죠. 자, 근데 자 이걸 잘 풀어서 제가 파이를 얻었다고 치겠습니다. 우선 이걸 이제 잘 풀었다면 우선 세트를 얻었으니까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된 거고, 그렇죠? 잘 풀어서 파이를 얻었다면, 자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얘가 언제 최소화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럴 때 최소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도 푼 거죠. 어프락시메이트 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우선 세타에 대해서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아 인퍼런스에 대해서 알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타 그 모델링 하는 그런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에 따라서 마지날 인퍼런스까지도, 마지날 디스트리뷰션까지 계산도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다. 자,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결하려는 요 세 가지 문제 거고, 이거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좀 갑갑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로스 펑션이 우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될 게, 이걸 최대화해야 될 게 이건 거죠. 자, 인테그랄이 들어갔습니다. 인테그랄.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적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쉬운 문제.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적분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자, x제곱입니다. 자, 이게 뭐 어널리틱하게 클로즈드 폼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어떻게 하실까요? 뭐 클로즈드 폼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뉴메리컬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사다리꼴로 구간을 나와서 적분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뒷부분이 확률 분포니까요. 이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로부터 n개의 샘플을 뽑았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서브스크립트 썼습니다. 왜요? 자, 위의 식을 가만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기대값에 관한 식이죠. x제곱의 기대값. 그러니까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죠? x제곱 기대값을 그냥 내가 n개 구한 샘플의 평균으로 대치한 거죠. 그러니까 적분을 내가 만약에 이 뒷부분이
확률식으로 PDF 꼴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PDF로부터 샘플을 뽑을 수 있다면 적분을 이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QPy가 이제 확률꼴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PDF 꼴인 거죠. 확률 분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우리가 구해야 될 이 L, 이 N은 얘는 그 샘플의 QPy 여기로부터 뽑아낸 샘플의 어떤 평균 값으로 교체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로 해야 될 식 L이 자, expectation 뭔데 그거를 샘플들의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 샘플들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 건데요. 자, 그럼 보실까요? 자, 여기 A식 보겠습니다. 뭐 하고 뭐 평균이니까 뭐 평균 됐고, 자 이렇게 써 있죠. 로그 i는 i번째 샘플이고 L은 제가 QPy로부터 뽑은 L번째 샘플인 거죠. 뭐 좀 밑에 기호가 다른데 그거는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관련된 거니까 좀 앞으로도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제가 QPy로부터 샘플을 뽑는 다음에 L개를 뽑는다면 그걸 갖고서 요 앞에 걸 계산하면 되는데 가만 보시면 요 식의 앞부분은 로그의 윗부분, 요 식의 뒷부분은 로그의 아랫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서 이밸류에이션에서 평균 낸 거죠. 그러니까 LA라는 거는 L보를 유한계의 합으로 샘플링한 거의 합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자, LB라는 거는 자, 여기 요 부분인데요. 요게 요 앞부분인 거죠. 근데 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요 앞부분이 클로즈드 폼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경우 뭐 굳이 뭐 제가 근사할 이유가 없죠. 정확히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뒷부분 자, 여기 샘플을 뽑아가지고 근사를 한 거죠. 그래서 뭘 알게 된 거냐 하면 다시 자, 우리가 얘를 최대로 하는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걔가 힘들다.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얘를 저기 샘플의 인덱스 i다 생각했습니다. 얘를 최대로 하는 세타 파일 찾고 싶은데 얘도 인테그레이 들어가서 힘들다. 해서 또 물러서서 얘의 인테그랄이죠. 인테그랄을 샘플링을 해서 더한 근사 버전을 최대로 하는 세타와 파일을 찾겠다가 되겠습니다. 계속 좀 뭔가 이게 조금 더 후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LA를 내가 최대를 구한다. 그 세타 파일 구한다. 그 말은 당연히 세타 구해서 좋고 그다음 파일 구했으니까 포스테리아 식도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LB를 최대화한다. 자, 세타랑 파일 구했으니까 세타 갖고서 파라미터 다 알게 된 거고 파이 갖고서 포스테리아 인퍼런스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고요. 이제 프라블럼 시나리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레이턴트 랜덤 베리어블 z가 있는 거고, 자, z가 자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여기로부터 생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x는 여기로부터 생성이 되는 거. 우리 생성 모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세타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적당히 해서 세타에 관한 파라미터로 표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PDF가 미분 가능하다. 근데 저기 파라미터 하나 레이턴트 베리어블 둘 다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제가 찍은 동영상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 제가 한번 큰 틀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한 동영상인데요. 이거 보시고 이 앞부분에 동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세타도 모르고 레이턴트도 모르고 그랬을 때 둘 다 알고 싶다.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라이클리후드를 크게 하는 관점에서. 근데 여기서 자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가정에서 푸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마지널과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특별한 가정을 안 한다. 여기서 마지널이라고 하는 거는 P 세타 X를 얘기하는 거고요.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특별한 가정 안 한다 이제 풀어 쓴 거죠. 자, 마지널 이렇게 되는데 이 적분 못 한다. 수학적으로는 할 수 있다. 트루 포스테리어 인터랙터블하다. 이 EM 알고리즘의 핵심이 이제 얘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근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베리에이션 메소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민필드 어프락시메이션 베리에이션 메소드의 하나인데요. 이것도 안 된다. 민필드 어프락시메이션이 안 되는 경우 꽤 많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파라미터 꼴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얘의 펑션 꼴은 자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는 거지 뭐 펑션 꼴까지 찾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얘를 펑션 꼴로 1차식이다 2차식이다 뭐 익스포넨셜 위에 2차식이 올라간 거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뭔가 표현력이 좋게 만들고 싶은 거죠. 표현력이 좋게 만들고 싶다 보니까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걸 써서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부분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나이브한 생각은 x랑 z가 들어가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이 관계를 뉴럴 네트워크 표현할 건데 그러면 뭐 이거 갖고서 뭐 complicated likelihood 펑션에 그러니까 뭐 뉴럴 네트워크 쓰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민필드 어프락시 베리에이션 메소드 잘 적용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뭐 뭔가 이렇게 손으로 써서 깔끔하게 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 잘 안 된다. 데이터셋도 큰 거죠. 이게 뭐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경우라면 아까 인테그레이션을 적분으로 근사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제가 뭐 복잡한 식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자 얘가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근사할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샘플만 잘 뽑으면 돼요. 여기로부터. 이게 이제 적당한 규모라고 그러면 몬테카를로,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이런 방식 써가지고 뽑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워낙 느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루프가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방법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델 문제 세팅을 한 거고 문제 세팅은 굉장히 컨벤셔널합니다. 굉장히 컨벤셔널하고 이해하기 쉽고 뭐 특별한 내용도 없죠. 있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좀 상정을 하자니 이 기존에 있는 방법들 다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타도 알고 싶고 포스테리아도 알고 싶고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도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efficient approximate.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ML로 할 건데요. ML 지금
세타에 대해서 어떤 가정도 하지 않은 거죠. 자, 얘를 최대로 하는 세타를 찾고 싶은데 이피션트하고 어프락시메이트하게 찾고 싶다는 거죠. 얘는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모델에 대해서 아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히든 랜덤 프로세스를 미믹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Z가 있으면 그거로부터 디스트리뷰션 얻을 수 있고, 샘플을 뽑아가지고 아티피셜 데이터,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를 흉내는 아티피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Z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Z인 거죠. Z로부터 숫자를 아무거나 해가지고 P, X 기분 Z에다 넣으면 우리가 X 그리고 거기 그 분포로부터 X를 하나 뽑으면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레이턴트를 넣으면 이런 X를 얻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나 세타 알고 싶다. 그 얘기고요. 레이턴트에 대해서 엄청 알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새로운 샘플 생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냥 1번이 더 관심사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히든이 뭐였는지 레이턴트가 뭐였는지 궁금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세타를 찾아놓고서 레이턴트를 알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자, 얘를 알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Q 파일 구하게 되면 그거에 approximate 한 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조금 트릭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세 번째는 자, Z가 주어졌을 때 아니죠. 자,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걸 계산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건데요. 자, 이게 이제 너무 계산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계산하기 너무 힘든데 이거에 대해서 이그젝트한 계산 못하지만 이피션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있으면 어떤 쓸모가 있냐 하면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그럴듯한지 아닌지 판단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한 결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쓸 때가 되게 많겠죠. 뭐 디노이징. 디노이징이라는 거 뭐 들어왔는데 바꿨는데 바꾼 결과가 그럴듯해야 되겠죠. 인페인팅, 슈퍼레조션 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레커그니션 모델 QPy를 도입하는데요. QPy는 뭐냐 하면 뭐 함수고 파이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그런 건데 그거가 이전의 목적은 뭐냐면요. 인트랙터블한 트루 포스테리아를 흉내내는 애인 거죠. 이 인트랙터블 하니까 뭐 어떤 것도 할 게 없는데 그냥 쟤랑 트랙터블 하면서 다룰만 하면서 쟤랑 비슷한 애를 찾자로 문제를 바꾼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를 찾고 나면 얘는 인트랙터블한 트루 포스테리아처럼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민필드 베리셔널 메소드, 베리셔널 메소드 사실 똑같죠. 여기까지 얘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를 찾겠다. 요 얘기는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랑 똑같은 거고,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요 뒷부분에서 다르다는 얘기인 건데, 일반적인 뭐 민필드 어프락시메이션과 다르게 뭐가 필요 없냐 하면 이 뭐가 필요 없냐 하면 QPy가 팩토인가 QPy가 민필드 어프락시메이션 QPy를 뭐 곱하기 이렇게 꼴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을 구할 수 있는 어떤 클로즈 폼식이 필요하죠. 그 알고리즘 내부에. 그러니까 QPy를 좀 더 쉽게 다른 꼴로 하기 위해서 뭐 곱하기로 써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활용성을 제한하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QPy 그냥 누를 뜯고 써가지고 아주 일반적인 꼴로 쓸 것이다. 그인 거죠. 대신에 파일 어떻게 한 거냐면 파이랑 세타를 조인트하게 찾는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인트하게 찾는 방법을 하겠다. 한마디로 얘를 푸는데 그냥
조인트하게 풀겠다는 게 두 개 동시에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세타 찾고 그거로 파이 찾고 세타 찾고 파이 찾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인트하게 한 번에란 표현은 그렇고 이 두 개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둘 다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게 어떤 코드로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압축된 코드.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x가 주어졌을 때 z를 찾는 거, 그죠? 그게 그죠? x가 주어졌을 때 z의 디스트리뷰션 찾는 게 레커니션 모델이고, 그게 포스테리아의 근사한 거고, 포스테리아를 흉내내고자 한 건데, 얘는 인코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인코딩 거고. 왜냐하면 x가 주어졌을 때 그게 어떤 누구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냐 하면 코드 z의 파서블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니까요. 마찬가지로 얘를 디코더로 바꿔 내가 레이턴트가 주어졌을 때 x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디코더라고 불리는 이유는 z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x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좀 다른 관점에서 봤더니 인코딩, 디코딩 관점이라는 거죠. 인코딩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풀 건데 x로부터 z에 대해서 알아내는 얘는 인코딩이고 z로부터 x에 대해서 알아내는 과정은 디코딩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얘를 찾는 거는 아까 구했던 그 엘보의 옵티미제이션으로 달성을 합니다.